서울의 어느 아파트 화장실. 정은은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나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결혼 3년 만의 임신이었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요? 33살의 정은은 화장실을 뛰쳐나와 남편 진호를 찾았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신문을 읽던 진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정은이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자 진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신문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정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부모가 되는구나. 다음 날 부부는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임신 5주차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이전 유산 경험이 있으니 이번에는 특히 조심하세요. 초기의 안정이 중요합니다. 정은은 디자인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업무 강도가 높고 야근도 잦았죠. 그녀도 이번 임신을 위해 일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신 6주차부터 정은의 입덧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메스꺼움이었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힘들 정도로 구토가 심해졌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도 회사에 못 갈 것 같아. 아침부터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던 정은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미 셋째 결근이었습니다. 진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또 그렇게 매일 회사를 빠지면 어떡해? 다들 임신하고도 일하는데 너만 그러는 거 아냐? 정은은 상처받은 표정으로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주말 아침, 정은과 진호는 시댁 방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여전히 입덧이 심했지만 시어머니에게 임신 소식을 전하는 자리라 어떻게든 가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의 집은 서울 외곽에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죠. 어머니,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정은이가 임신했어요. 김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정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드디어 우리 며느리가 애를 가졌구나. 축하한다. 그러나 식사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김 여사가 준비한 반찬 냄새에 정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녀는 급히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정은이 많이 아픈가 보네. 진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입덧이 너무 심해요. 회사도 계속 빠지고. 김 여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입덧? 그거 다들 겪는 거 아니야? 내가 너 가질 때도 입덧 있었지만 그래도 가게 일 다 했어. 화장실에서 나온 정은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만 표정을 감추려 노력했습니다. 주말 방문 후 정은의 입덧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결국 정은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심한 입덧이네요. 체중도 많이 줄었고요. 이대로는 위험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 링게를 맞는 동안 정은은 진호에게 전화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짜증이 더 묻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뜻밖의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였습니다. 정은이 많이 아프다고 해서 내가 몇 가지 반찬해왔어. 입덧에 좋은 음식들이야. 정은은 고마웠지만 현재 상태로는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정성을 무시할 수 없어 억지로 웃었습니다. 너무 눕지 말고 움직여야 해. 내가 장사하면서 애 키울 때는 쉴 틈도 없었어. 그래도 건강하게 낳았지. 정은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김 여사의 말은 위로보다 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임신하면 병자처럼 굴더라. 내 시대에는 그럴 시간도 없었어. 일은 해봐야 사람 된다고. 진호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정은이가 요새 좀 예민해진 것 같아요. 정은은 마음이 아팠지만 반박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침실로 들어가 쉬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김 여사는 아침 일찍 와서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정은이 아직 침대에 누워있자 김 여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은아, 이제 좀 일어나. 너무 누워만 있으면 애도 게으름 피워. 김 여사가 준비한 된장국 냄새에 다시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먹어봐. 애기 생각해서라도. 은주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한 입도 먹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십 명 임신한 사람 봤어도 이렇게 한 입도 못 먹는 사람은 처음이야. 그날 오후 김 여사는 정은에게 제안했습니다. 정은아, 내 가게 좀 와서 도와줄래? 조금만 움직이면 입덧도 나아질 거야. 정은은 거절했고 김 여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임신이 벼슬이야? 다들 임신해도 일하면서 살아. 너무 자신을 약하게 만들지 마. 임신 8주차 정은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구토로 체중이 급격히 감소했고 탈수 증상까지 보였습니다. 결국 진호는 정은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과체중 임신 5조증이네요. 심각한 수준입니다. 무조건 입원하셔야 해요. 이대로는 태아와 산모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정은은 병원 침대에 누워 링게를 맞으며 진호에게 물었습니다. 회사에는 어떻게 말할까? 당분간 출근하기 어려울 것 같아. 진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얘기할게. 휴직 신청해야겠다. 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째 되는 날, 김 여사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정은아, 많이 아프니? 의사 선생님 뭐래? 애는 괜찮대? 아직은 괜찮대요. 하지만 조심해야 한대요. 김 여사는 이제 정은의 상태를 조금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정은이 퇴원할 무렵 김 여사의 태도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졌으니 집에 가서 가벼운 집안일이라도 해. 요즘 의사들은 겁만 줘. 괜찮아. 집 청소라도 하라. 집으로 돌아온 정은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은 여전히 약했고 구토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의 조언과 진호의 기대 사이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정은은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주전자를 들자마자 심한 현기증이 몰려왔고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침 퇴근한 진호가 정은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처음으로 진호는 아내의 상태를 진지하게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리하지 마. 내가 어머니께 말할게. 너는 그냥 쉬어. 그날 밤 진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정은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김 여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은아, 좀 어때? 내가 몸보신 음식 가져왔어. 정은은 겨우 침대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김 여사가 가져온 음식 냄새에 정은의 속이 다시 뒤틀렸습니다. 먹어봐. 이게 체력 회복에 좋아. 입덧은 마음먹기 나름이야. 정은은 억지로 한 숟가락을 떠먹었지만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모두 토해냈습니다. 정말 약하구나.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 정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 순간 정은은 갑자기 배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리 사이로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리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아, 배가. 정은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바지에 붉은 얼룩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피였습니다. 김 여사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고 진호에게도 급히 전화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정은은 즉시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멈췄습니다. 유산입니다. 진호의 다리가 휘청거렸고 김 여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수술 후 정은은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진호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은아, 미안해. 김 여사도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너무 몰아붙였어. 미안하다. 정은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 상처는 이미 너무 깊었습니다. 정은이 퇴원한 후 집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진호는 처음으로 회사에 휴가를 내고 정은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아내를 위로하려 했지만 이미 깊어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정은아, 먹을 거 좀 준비했어. 조금만 먹어볼래? 진호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은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됐어. 입맛이 없어. 진호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정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무언가가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정은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회복되고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더욱 멀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김 여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정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정은아, 내가 반찬 좀 가져왔어. 몸 회복에 좋을 거야. 정은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여사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불안한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내일 제가 이사 나갈 거예요. 진호와 김 여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진호가 황급히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정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혼자 있고 싶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김 여사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정은아, 내가 너무했지. 하지만 이제. 정은은 김 여사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금 어머님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제 삶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해요. 진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우리 얘기라도 더 해보자.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 내가 가장 힘들 때 당신은 내 편이 아니었어. 정은의 말에 진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정은은 짐을 싸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상황을 듣고 딸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정은은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2주가 지난 후 진호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은에게 돌아와 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정은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는 내 말을 더 귀 기울일게. 정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진호 씨. 하지만 저는 결정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당신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정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많은 눈물을 흘린 후였습니다. 하늘이 알아서 데려갔겠지. 정은은 유산 후 시어머니가 했던 말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 말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때 그 말이 얼마나 저를 아프게 했는지 아세요? 저는 이제 이 집에서는 더는 숨 못 쉰다고 느꼈어요. 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결정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친정에서의 생활은 정은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지만 점차 작은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꽃밭 가꾸기를 돕고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정은은 동네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한 반찬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정은은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기, 이 집 반찬이 맛있나 봐요. 줄 서 있던 아주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주인이 손맛이 좋아서 항상 이렇게 사람이 많아. 특히 김치가 일품이야. 정은은 그 말을 듣고 반찬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주인은 60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분주하게 반찬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필요하세요? 정은은 진열대를 구경했습니다. 깔끔하게 진열된 반찬들이 정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저, 혹시 아르바이트 구하시나요? 정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가게 주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은 자신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순간적인 충동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사실 요즘 좀 바빠서 도움이 필요하긴 해. 경험 있으세요? 정은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배우고 싶어요. 가게 주인은 정은을 잠시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내일 아침 7시에 와보세요. 같이 일해보고 맞으면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정은은 반찬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만 했지만 점차 요리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은은 오랜만에 무언가에 집중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정은 씨, 손재주가 좋네요. 김치 담그는 거 금방 배우는 걸 보니. 가게 주인 이순자 씨의 칭찬에 정은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하루하루 일하면서 정은의 마음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순자 씨가 정은에게 제안했습니다. 정은 씨, 내가 나이도 있고 해서 가게 일 점점 줄이려고 해요. 혹시 이 가게 맡아볼 생각 없어요? 정은은 놀랐습니다. 저요? 제가 어떻게? 정은 씨는 손맛도 좋고 성실하잖아요. 내가 도와줄 테니 한번 해보세요. 임대료는 내가 좀 봐줄게. 정은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음의 위안을 찾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이 일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순자 씨는 웃으며 정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사장님은 이제 정은 씨예요. 그렇게 정은은 작은 반찬 가게의 새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게 이름을 정은 반찬으로 바꾸고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도 가끔 가게를 도우러 왔고 정은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일은 내 삶의 냄새야. 정은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음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그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정은의 반찬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명이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정은 씨, 우리 동네 저쪽에 있던 반찬 가게 아세요? 요즘 손님이 많이 줄었다더라고요. 다들 이제 여기로 온대요. 정은은 궁금했습니다. 어디 가게요? 김여산의 반찬이요. 오래된 가게인데 요새는 그 집 반찬이 예전만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정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의 가게였습니다. 정은이 이 동네로 온 것은 우연이었고 시어머니의 가게가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정은은 가게를 닫은 후 김여사의 가게가 있다는 위치로 걸어갔습니다. 멀리서 가게를 바라보니 예전보다 손님이 확실히 적어 보였습니다. 정은은 망설였지만 더 가까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은은 가게 앞에 전단지를 발견했습니다. 정은 반찬 마이너스 진심이 담긴 집밥이라는 문구가 적힌 그녀의 가게 홍보물이었습니다. 전단지를 돌리는 아르바이트생이 근처 모든 상가에 전단지를 나눠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은은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정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김여사였습니다. 김여사는 정은을 보자 잠시 멈춰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김여사는 전단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은아. 정은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여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고 정은은 자신감 있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가게를 하고 있었구나. 정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얼마 전부터 시작했어요. 김여사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진열된 반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들
내 반찬이 맛있다고 하더라. 요즘은 우리 가게 손님이 많이 줄었어. 정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몰랐어요. 어머님 가게가 근처인 줄은. 김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그 말에 정은은 놀랐습니다. 김 여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너무 몰랐어. 내 경험만으로 너를 판단했어. 오늘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걸 보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다. 정은은 말없이 김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품었던 감정들이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제는 괜찮아요. 새 삶을 찾았으니까요. 김 여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호는 연락해? 정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혼한 후로는. 김 여사의 눈에 슬픔이 서렸습니다. 그 애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정은은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삶을 찾은 것 같아요.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김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반찬 한번 맛볼 수 있을까? 정은은 미소를 지으며 김치와 몇 가지 반찬을 포장해 주었습니다. 김 여사는 그것을 받아들고 조용히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정은은 가게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정은은 가게에서 마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거의 다 빠져나가고 조용해진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문득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정은은 고개를 들어 늦은 손님을 맞이하려 했습니다. 저기, 들어가도 될까요? 김 여사였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당황한 모습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정은은 잠시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이제 마감할 시간이지만 괜찮아요. 김 여사는 조심스럽게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전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준 반찬. 정말 맛있더라. 정은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여사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가게가 참 깔끔하고 좋구나. 널 많이 닮았어. 둘 사이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은은 마감 준비를 계속하며 김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찾아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김 여사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실 내가 좀 의논할 게 있어서. 정은은 손을 멈추고 김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내 가게가 요즘 많이 어려워. 솔직히 내 가게가 생기고 나서 손님이 많이 줄었어.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 반찬이 더 맛있으니까 당연한 거지. 정은은 말없이 김 여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도 있고 힘도 많이 들어. 가게를 정리할까 생각 중이야. 김 여사의 말에 정은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그 반찬 가게는 평생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것을 포기한다는 건 큰 결심이었을 테니까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김 여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지 않지.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내가 내 반찬을 먹어보고 깨달았어. 내 반찬은 이제 예전만 못해. 손님들이 내 가게로 가는 게 당연해. 정은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있었지만 김 여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님, 가게를 당장 접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각자의 장점이 있으니까요. 김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결심했어. 이제 좀 쉬고 싶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서야. 나야 기억하지? 정은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당황했습니다. 은서는 유산했던 아이에게 지어주려 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김 여사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은은 놀랐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손님으로 오셨어요? 김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은아,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몰랐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은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김 여사의 진심 어린 사과에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제는 그때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의 제 삶에 집중하고 있어요. 김 여사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정말 대단해. 이렇게 스스로 일어서서. 그때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정은아, 내가 하나 부탁해도 될까? 정은은 기다렸습니다. 네. 단골 손님들 중에 아직도 내 반찬을 찾는 분들이 계셔. 그분들을 위해 내 레시피 몇 가지를 내가 이어받을 수 있을까? 정은은 놀랐습니다. 김 여사가 자신의 레시피를 넘기겠다는 제안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될까요? 그건 어머님의 평생 노하우인데. 김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고 싶어. 내 반찬의 명맥을 이을 사람이 있다면 그건 너밖에 없어. 정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레시피를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었지만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진호는 잘 지내? 정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많이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말하기 쉽지 않나 봐. 널 많이 그리워해. 정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호에 대한 감정은 아직도 복잡했습니다. 어머님, 늦었으니 이만 가보세요. 내일 가게에서 다시 뵐게요. 김 여사는 일어나며 정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은아, 그날 내가 한 말. 하늘이 알아서 데려갔겠지라고 한 말.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정은은 김 여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는 그 상처도 제 삶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김 여사가 떠난 후 정은은 가게 불을 끄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와의 화해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 여사는 종종 정은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레시피를 하나씩 정은에게 가르쳐 주었고 가끔은 가게 일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정은이 김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가게는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김 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내일 부동산 사람이 온대. 누군가 관심 있다고 해서.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오랫동안 하신 가게라 아쉬우시겠어요. 김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넘게 한 일이니까. 하지만 이제는 내 차례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이어받아 주니 마음이 놓여. 그날 저녁 정은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 여사의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득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담긴 공간이 곧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왠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달 후 정은의 반찬 가게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김 여사의 레시피를 추가한 후 가게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손님들은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김 여사도 가끔 가게에 와서 정은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은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그녀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진호였습니다. 정은아.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은은 침착하게 대응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동요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진호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는 정은이 이렇게 담담하게 대할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있다고 해서. 오랜만에 얼굴 보러 왔어.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주방에 계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정은은 주방으로 가서 김 여사에게 진호가 왔다고 알렸습니다. 김 여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호가? 내가 여기 온다고 말 안 했는데. 정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가서 아드님 만나세요. 김 여사는 주저하며 물었습니다. 너는 괜찮아?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김 여사가 진호를 만나러 나간 동안 정은은 주방에 머물렀습니다. 진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일부러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한참 후 김 여사가 다시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은아, 진호가 너 좀 만나고 싶대. 정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여전히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직... 김 여사는 정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원치 않으면 내가 얘기할게. 정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직접 얘기할게요. 정은은 주방에서 나와 진호를 마주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많이 변했네. 진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냥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아요. 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은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정은은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진호 씨. 하지만 저는 이미 새 삶을 시작했어요. 내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정은은 진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힘들 때 손 내밀던 사람이 아니면 잘 될 때도 곁에 둘 이유 없어요. 그 말에 진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난 지금 행복해요. 내일이 있고 내 공간이 있어요. 당신도 당신만의 행복을 찾길 바랄게요. 진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정은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김 여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정은은 진호가 떠난 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텐데 이제는 그저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길을 찾았고 그 길에 진호는 없었습니다. 김 여사가 정은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정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넌 정말 강해졌구나. 정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해진 게 아니에요. 그저 제 삶의 주인이 된 거예요. 며칠 후 정은은 가게 간판을 새로 제작했습니다. 정은 반찬 진심이 담긴 집밥이란 문구 아래 작게 김 여사의 비법 레시피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김 여사는 그 간판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내 이름을 넣다니 정말 고맙구나. 정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의 30년 노하우는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날 저녁 정은은 가게 불을 끄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유산의 아픔, 이혼의 상처,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시어머니와의 화해까지.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정은은 잠시 망설이다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정은아, 오늘 너를 만나고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지금 행복하다니 나도 기뻐. 넌 항상 강한 사람이었어. 내가 그걸 몰라봤던 거야. 새 삶에서 행복하길 바랄게. 정은은 메시지를 읽고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은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한 간판 불빛이 비쳤습니다. 정은 반찬 진심이 담긴 집밥. 이젠 누가 뭐라 해도 이 손으로 내 삶을 만든다. 정은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인정이나 용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정은은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정은은 행복했습니다.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기쁨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